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보시고, 오늘 날씨 좋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지적법 제일 뒷부분 볼 차례인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복습 좀 할게요. 자, 지난주 복습. 지난주 처음에 이제 경계 나왔죠. 경계는 제일 중요한 게 경계 결정 기준. 자, 거기에요. 첫 번째, 인접한 토지의 상하에 고저차가 없을 때는 어디? 중앙. 상하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그새 또 가물가물해. 토지가 절토가 되면 상단부. 묶어서 이제 이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제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고하절상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바다와 토지는 어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면 바깥쪽 어깨 부분. 요즘 내가 좀 안 하다지만 한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이라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 열기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죠. 예외가 있어요. 건축물 열기에 분할할 수 있다. 거기가 이제 네 가지 있죠? 그 네 가지 공통점은 뭐?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분할할 수 있죠.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는 똑같아. 국가가 관여할 때. 그 다음 이제 한 개 추가. 한 가지가 뭐다?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또 이제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 이렇게 이제 고하셔야 돼. 그래서 경계 파트는 뭐 좀 간단해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면적 나왔죠? 면적은 첫 번째가 면적 측정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면적 결정 방법 보시면 되고. 이제 2장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장에서 4개 나왔어요. 지번, 지모, 경계, 면적 나왔고. 그 다음 이제 3장 이제 보려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3장은 이제 지적 공부 그랬죠? 자, 그럼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고개를 딱 드시고, 쿵리하지 말고. 자,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요거 왔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그림 그려야죠, 이렇게. 또 올려보세요. A4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 명칭 적어야죠, 이렇게. 토지대장 쓰고, 토지대장의 등록사. 가장 이제 기본사항입니다. 그럼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또 왼쪽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들어와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렇게 네 개.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 앞에는 그것도 있어요.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이렇게 묶어서 소유자. 자, 그 다음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들어오고, 고유번호 들어와야죠, 이제. 이렇게. 중간에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내 토지 변화 과정 적어야 되니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해요. 현재 토지 대장은 지적도와 세트죠. 여기다가 도면에 관한 사항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오른쪽 꼭대기, 여기 도면에 관한 게 들어와야죠. 요게 이제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했고. 그럼 또 세금 묻으려고 뭐 적었다? 끝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하나 외우셔야 돼, 이제. 그래서 보세요. 이거 억지로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림에 딱 떠올라야 돼, 이제. 그림 가지고 딱.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왔죠. 도면. 자, 도면도 이제 또 기억하세요. 도면을 딱 그리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가 들어와 있고, 이제. 그 옆에 적어줘요. 이제 시, 구, 동 쓰고, 이제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밑에는 축척. 그리고 이 축척 밑에는 이제 또 테두리선 들어와야죠. 붉은 테두리선 딱 들어오고. 여기 좌우 사이드 아래에 숫자 있죠. 됐고. 자, 토지를 딱 그리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10의 대, 11의 주, 12의 공, 이렇게 요만큼 가장 기본사항. 자, 첫 번째 도면 꼭대기에 십자가 표시. 얘는 뭐고? 색인도. 색인도의 기능은 도면의 연결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시구동 왔죠. 이게 뭐다? 소재. 자, 지적도는 제명. 쓰였어, 이제 몇 장 중 몇 호. 만약 이렇게 쓰였어요. 50장 중 10호 쓰였으면 요거는 무슨 뜻? 이 지역이
요동이 도면이 총 50장. 요게 10번 도면 그 말이고 이제 밑에는 축척이 있고 축척 밑에는 붉은색 테두리선 얘는 뭐다? 요게 도각선. 도각선의 기능은 도면의 기준선. 도면의 기준선. 또 이제 좌우 사이드 아래는 숫자는 뭐다? 이제 도각선 수치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10, 11, 12 뭐다? 요게 지번. 대, 주, 공, 지목. 요 선은 경계. 그럼 다시 도면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그렇지.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여기는 면적이 빠지고 경계가 들어왔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걸 왜 외우냐고. 뽑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자, 또 그다음에 이제 도면에 동그란 점. 요거는 뭐고? 요게 이제 지적 도근점. 동그라미 십자가는 지적 삼각점 묶어서 지적 기준점. 이렇게. 또 여기 이제 12의 공 가운데 네모칸 있더라. 요 네모칸은 건축물의 위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만큼이 모든 도면에 공통된 등록사항이에요. 됐고. 자, 한 번 더. 현재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 지적도에는 특칙사항이 세 가지. 첫 번째, 지적도 제명 뒤에 가로치고 뭐다? 좌표 이렇게. 여기 숫자 들어왔어요. 뭐 25.35, 뭐 22.17. 자, 숫자. 요거는 뭐다? 요게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요거예요. 요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25.35. 정확히 무슨 뜻? 요 두 점 사이에 실제 거리가 25m, 35cm 이렇게 이제. 요거 알아야죠. 요것도 특칙사항. 또 도면의 끝에. 요 끝에는 이제 뭐라고 적어줘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자, 다시. 왜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래요? 그렇죠? 여기 지금 경계점 좌표가 시행적이죠. 국가가 요 점들의 좌표를 잡았으니까 면적 계산은 뭐로 써라? 좌표라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요 그림 두 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기본사. 그리고 3장 뒷부분은 간단해요. 자, 제목만 볼게요.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두 번째가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부동산 종합 공부. 마지막에 지적 공부의 복구.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용어들 아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3장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4장 파트는 우리 그거 봤어요. 토지 이동 사유. 자, 토지 이동 사유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야차하면 한 해 두 문제. 또 기분 좋으면 아예 안 나와요. 그렇지만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요거였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큰 뜻은 없고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만 딱. 뭐 그 외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은 제일 먼저 용어 정의 봐야죠. 자, 용어 정의가 뭐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그럼 이제 문제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죠. 그럼 요건 이제 정밀도는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으니까 요 토지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앞으로 내가요 산을 하나 딱 샀어요. 산을 사가지고요. 그 산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죠. 그때는 지목이 임야에서 뭐로? 대로. 그게 대표적인 요 사건이에요. 등록전환. 그래서 임야도에서 옮긴다. 그래서 자,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거 보셔야 돼. 대상 토지. 그럼 잘 보시고. 그럼 이제 그거 보세요. 그 면적의 증가.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할 때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그럼 이제 요 한번 따져보면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떻게 하고? 그든 등록 전환 될 면적을 그럼 적어주면 끝나요. 근데 이게 허용 범위를 초과한대요. 초과한 말은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크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야지. 그래서 면적 증감,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 됐고. 그럼 세 번째는 분할. 자, 분할은 간단하죠. 분할은 그거 기하세요.
의무적 분할. 자, 그럼 또 이제 자,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에? 의무적 분할 일필지 일부에 뭐가 바뀌었다? 용도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60일의 신청 의무 기간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하나. 한 개 더 하면 분할에서도 면적의 증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분할 시에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자, 증감이 있으면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어떻게 하고 언제 또래서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게 이때는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안분하고 그 이제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제 그대로 이제 종전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해야지. 자, 표정이 나는 배운 적 없다. 자, 이제 그 표정이야 지금. 근데 요거 충분히 답으로 뜰 수 있는 조항이 조만간에 이제 되고. 자, 네 번째는 합병. 합병은 제일 먼저 이제 그거 와야죠. 의무적 합병. 자, 그러면 의무적 합병은 다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공용 지목인데 얼마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내에 신청해야죠. 요거 하나 됐고.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 나와야 돼요. 자, 합병 요건. 아주 중요하죠. 자, 다시 합병 요건은 자그마치 10가지. 자, 이렇게 해서요. 자, 고개 드시고 이제 떠올려 보세요. 합병하면 몇 필지예요? 1필지죠.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는 그렇게 했어 이제.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뭐 있다.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했고. 그다음 7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무슨 등기가 없을 것? 그렇지.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저당권 등.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데 예외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두 번째가 이제 공동 신탁 있을 때 합병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럼 8번은 이렇게 했어요. 8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지 않을 것.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다. 간단하게 뭐라 불렀어요? 거기가 의무적 분할이지. 그래서 8번은 이제 의무적 분할 대상이 아닐 것. 또 1필지 일부의 용도 달라요. 합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합병과 분할을 동시 신청하면 그때는 받아준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7번, 8번 둘 다 이제 주요 지문. 자, 9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9번째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것. 10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 지역 안가 밖이 아닐 것. 이렇게. 그래서 합병 쪽 신경 쓰셔야 이렇게 이제 특히 합병 요건. 그리고 합병 요건 특징이 있어요. 요거 이제 지적법 시간에 합병 요건 그랬죠. 나중에 이게 등기로 가면요. 그렇게 해요. 합필 등기 요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또 중요한 거 또 하나는 합병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뭐 한다? 대신에 뭐 해야지? 이제 나 이제 토지 이동 조사해야지.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기억이 다 나죠?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 자, 지목 변경은 대상 토지. 보시면 돼. 자, 대상. 자, 포인트. 자, 지목을 함부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지목 변경이 뜨면 딱 그 말이 와야 돼.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을 때. 이제 공사가 끝나면 지목을 바꿔주겠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했어요.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도 같이 바꿔줍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 토지 정확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해면성 말소. 내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다. 자, 비교. 내 토지가 바다가 됐죠. 근데 이거 어때요?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또 하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다가 됐고 요건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때.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죠. 소유자가 바다 등은 모를 수 있잖아요. 토지가 이제 바다로 변하면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알려줘야죠. 말소하라고. 문제는 소유자는
며칠 내 말소한다. 90일. 근데 문제는 90일 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90일 지나버리면 직권 말소하고 이제 말소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준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알려주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여기가 다시 토지로 변하면 회복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30회 시험 때요. 합병하고 해면서 마찰 시험 나왔어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합병. 90일 내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X. 그리고 또 해면수 말소는 60일 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두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시험은 요거 나왔어. 등록 전환. 올해 시험은 뭐 나와? 아니야. 또 나와. 합병과 해면수 말소. 뭔가면 다른 파트가 크게 막 문제될 거 많지 않아요. 지금 적어놓은 거 있죠? 제목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고치는 소외점들이 많아가지고 복습을 좀 오래 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오늘은 고다음 가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자, 크게 오늘 수업 내용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축척 변경. 나와야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 파트. 세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축적 변경 한 문제 매년 나와요. 그럼 이제 지적 정리 보통 두 문제 나와요. 지적 측량도 두 문제. 이제 오늘 수업도 이렇게 이제 묶어서 5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5문제 맞아요. 그럼 남는 장사죠? 하루에 5개가 어디야? 자, 그래서 이제 자, 올차간 펴 보세요. 자, 책은 43 펴 놓으시고 43.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요. 자, 축적 변경 또 와야죠. 자, 첫 번째. 자, 언제나 의예요. 자, 축적 변경의 의. 자, 축적 변경이란 뭐? 두 단어. 첫 번째, 지적도. 꼭 그게 와야 돼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 두 개 줄 그세요. 첫 번째는 지적도. 두 번째가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자, 우선 첫 번째요. 자, 임야도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나와야죠. 첫 번째. 언제나 지적도만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예요. 대상 토지인데 대상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잘랐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도면의 정밀성 그러고요. 두 번째를 도면의 통일성 그래요. 자, 좀 전에. 자,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랬죠.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훨씬 좋아지겠지. 이게 정밀성이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도면의 통일성. 그래서 우리 그 책에서 자, 43페이지 또 대상 토지에서 2번 지문 줄 준 거 주세요. 2번 하나의 지번 부여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거를 도면의 통일성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그림 하나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합니다. 과거 구도시 있죠. 우리는 과거 구도시는 대부분 축척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분의 1로 돼 있어요. 1200분의 1. 근데 여기를 구도시를 절반을 잘라서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럼 축척은 얼마로 그래요? 그렇죠. 가장 정밀하게 500분의 1. 그럼 문제는 한 개 지역 내에서 한쪽은 500분의 1, 1000분의 1. 도면의 통일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이제 뭐를 뭐로? 그렇죠. 1000분의 1 지역. 이 지역을 얼마로? 500분의 1로 옮기자. 요게 이제 축척 변경이에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축척 변경은 일필지 변화가 아니에요. 한 개 지역의 변화야. 그러면 이 지역 전체를 얼마로 그린다? 요게 500분의 1. 그래서 이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 아셔야 돼. 축척 변경은 일필지 변화가 아니고 뭐다? 한 개 지역의 변화라는 거.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얼마로? 500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통일성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자, 사업을 해야죠.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축척 변경의 사전적 절차. 자, 절차가 3개 나왔어요. 이제 줄 좀 거주세요. 첫 번째.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고. 두 번째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죠. 그다음 이제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요. 자, 사전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이상의 동의 받고. 두 번째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또 관할 시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요 지역, 여기 지금 제가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그럼 문제가 보세요. 과거 구도시를 500분의 1로 그려야죠. 그럼 500분의 1로 그릴 거니까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해요? 따로 해요? 같이 하죠. 그럼 이거요. 과거 구도시를 도시화 사업을 해서 500분의 1로 옮겨 그리면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보세요. 요거 최소 10년 걸려요, 10년. 금방 안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을 엄격히 잡아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 이상의 동의를 받고. 두 번째가 이제 축변위의 의결 거치고. 또 이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승인 받으면 그때 이제 사업도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 사업도로 가면 제일 먼저, 요거 해야죠.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와야죠. 다시 축척 변경, 자, 시행 공고. 요 기간은 얼마? 요 이제 20일 이상 공고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 뭔가 하면, 자, 경계 표시 의무죠. 이 의무를 전놨어요.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다. 자, 이유 보세요. 요 가운데 토지 이렇게 있겠죠. 자, 토지가 이제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자, 갑의 거, 을의 거 두 필지인데, 이 토지 경계는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당연히 소유자가 잘 알아요. 이제 소유자에게 표시 의무를 전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자는 얼마 이내 경계 표시한다? 30일 이내. 이제 협의해서 경계를 이렇게 표시했고. 자, 그 다음. 자, 경계 표시 해놨습니다. 자, 근데 요 경계 요거 이제 이상이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자, 그럼 축척 변경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축척 변경 측량이지. 측량하고. 자, 측량해보니까 경계가 이상이 없어요. 그럼 문제 보세요. 경계 이렇게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이제. 그럼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경계가 하얀 선이 아니고 뭐다? 이제 노란 선 그 말이죠, 이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는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을 거죠. 이렇게 자르면 누구 거? 갑 거. 그럼 을 보세요. 을. 축적 변경 하는데 토지 뺏겼죠. 아주 쿨해. 필요하면 가지세요.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청산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요. 지번별 조서. 자, 조서가 뭐예요? 서류. 그럼 이제 뭐 보세요. 적어져요. 갑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지번별 조서에는 어떤 사항 기록한다? 각 필지의 증감 면적을. 이걸로 이제 청산을 해야죠. 자, 그럼 자, 청산 들어가는데 청산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청산금 산정을 좀 해야 돼요. 자, 요 주의하세요.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자, 들어보세요. 청산금 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체가 지적 소관청이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공고일 각 지번별 재용상구역을 조사해서 축변위에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지적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각 필지별 금액을 조사해서 축변위에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청산금 산정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축변위가 하는 거죠. 뭔가 하면 이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위 알려주면 이제 청산금 산정은 누가 한다? 축변위가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정이 됐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청산금을 공고해야죠. 자, 청산금 공고 기간은 얼마? 왜 이제 15일. 이 공고란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 그 시군구 게시판이 있죠. 다 써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공고했다. 공고하면 갑과 을이 금액 알아요?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에게 알려줘야지. 그게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 요거는 얼마 이내? 요게 20일 됐고. 그러면 자, 납부고지란 말은 그거죠. 갑에게 돈 내라. 수령통지는 을한테 돈 받아가라. 그래서 요거 이제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 우리가 20일 이내. 그럼 갑과 을이 통지 받았죠? 자, 통지 받아 보니까 청산금이 기분 나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의 이의 신청을 딱 해야죠. 자, 그러면 청산금의 이의 신청은 얼마 이내 누구에게 한다?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에 해야죠.
그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거기도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자, 그럼 구조 보세요.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청산금 이의 신청 어디다가 했어요? 소관청에 했죠. 의결은 누가 했어요? 축변이가 했어요. 여기도 똑같지 않아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이 통지한다. 자, 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돈 문제죠. 돈 문제니까는 국가는 간약이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끼리 해결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딱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자, 면적 늘어난 요 값은 얼마 이내 납부해요? 이게 이제 6개월 이내. 그럼 이제 을에게는 얼마에 지급한다? 6개월 이내. 이제 그럼 갑과 을이 이제 돈 주고 받았죠? 좀 그 다음에 자, 문제가요. 사업을 다 했는데 이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요거지. 차액 처리. 그래서 사업 끝났더니 돈 남았다. 돈 남으면 누구 거? 자, 지자체 수입이에요.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자, 여기 주의하세요. 지자체죠. 여기다가 지저소관청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똑같은 시군구지만 의미가 달라요. 지자체와 소관청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 됐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럼 지자체는 축적비용 사업할 때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 부족하게 해야 돼. 그거 알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와. 그래서 이제 하나 알고 있고. 차익 처리했어요. 사업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옵니다. 이제 확정 공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줘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거기 날짜 있잖아요. 쭉 읽어보셔야 돼. 한번. 그리고 하나 볼 질문은 자, 거기 한번 봐주세요. 44페이지. 그 7번에 청산 절차 있죠. 거기서 자, 니은번 디귿번 좀 묶어주세요. 청산 절차에서 니은 디귿 딱 묶어놓고 한번 보세요. 청산금 산정 절차예요. 자, 니은번 지적 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평경 시행자간에 토지에 대한 지번별 재무상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어디 제출한다? 축변이 제출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청산할 때는 자, 누구 의결을 거쳐? 축변이의 의결이 나옵니다.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제 금액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조금 특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기는 보세요. 주로 날짜 있죠. 우리 시험은 대부분 다 뭐가 나온다? 이제 날짜를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외우세요. 앞에는 축척 변경. 뒤에는 청산. 이렇게.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공고 기한은 얼마? 20일. 그 다음에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며칠? 여기가 30일. 자,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그 다음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정통지는 20일. 그럼 금액이 이제 나왔고 이제 통지 왔죠? 자, 그랬더니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얼마 이내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이 하고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1개월 이내 축변이가 하고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거기가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날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20, 30, 15, 20 네 개 딱. 그 밑에가 이제 1월, 1월, 6월, 6월 됐고. 요거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문제. 자, 축적변경하고 청산을 비교했더니요. 청산 파트 날짜도 짧죠. 이유가 있어요. 자, 왠가하면 제가요, 요 가운데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오더니 나한테 그래요. 축적변경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 바빠 죽겠는데 뭐 써. 알아서 하세요. 사인하고 끝났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거든요. 돈 줍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봐 안 가봐? 가본다니까.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기준이 여기에요. 20, 30. 줄어서 얼마? 15, 20. 이렇게 하지. 4개. 그래서 20, 30, 15, 20. 그 다음 1월, 1월, 6월, 6월. 됐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이제 축적변경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축변이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지 이제. 그래서 요거예요. 20, 30, 15, 20. 앞에는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요 날짜,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일단 흐름 한번 쭉 잡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책에서 날짜 있죠? 그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44, 45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 그 이제 한 번 더. 자, 지금 나온 거는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칙만 얘기했습니다. 원칙인데 이 원칙에 이제 예외 조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외 조항이. 그래서 이제 10번 한번 보세요. 자, 예외 조항은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예외 조항 세 가지. 자, 보시고.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축적 변경할 때 제일 먼저 사전적 절차가 세 개 있었죠. 제일 처음에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 사이에 동의받고 그 다음에 어디 의결? 네, 축변위의 의결과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죠. 세 가지였어요. 자, 근데 해당 토지에 축척이 바뀌는데 의결 승인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거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게요. 자, 첫 번 보세요. 첫 번째는 축변위의 의결과 시도와 승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해당 토지에 축척이 바뀌는데 의결과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집한 보시고 책정에 줄 거드릴게. 첫 번째는 요거였어요. 첫 번째는 합병하고자 하여 축적 변경할 때 합병. 자, 두 번째는 도시계열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할 때. 자, 무슨 말인가 그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쪽은 500분의 1, 1600분의 1이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자, 갑의 토지예요. 이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가 합병할 때 이렇게 했어요. 소목동 연등축 그랬죠. 자, 보세요. 갑의 토지인데 한쪽은 500분의 1, 한쪽은 1600분의 1이에요. 축척이 달라요.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이 토지는 합병을 영원히 못 해요? 어떻게 하면 돼? 뭐로? 그렇죠. 요거 하나만 500분의 1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합병하려고 요거 하나만 500분의 1로 옮겨 그랬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축적평형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좀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축적평형은 1필지 변화가 아니고 한 개 지역의 변화입니다 그랬죠? 요거는 1필지 변화니까 의결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래서 합병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합병하고자 하여 축적평형할 때 그 말입니다. 한 가지고. 자, 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지역이 현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죠. 자, 근데 이 사업에서요, 요만큼 토지만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시행 지역 내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다. 그럼 요거만 축척을 1200분의 1로 따로 그릴 필요는 없다죠. 어떡하죠? 요것도 그냥 옮겨서 그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사업 시행 지역 내인 토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결 승인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책 좀 보세요. 책에서 자, 43. 그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자, 시도지사 대주장 승인을 받을 곁에 있고, 고소 3번의 니은번 별표. 3번의 니은번.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변위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적 변경할 수 있다. 없이 이렇게. 자, A번 줄 그세요. 합병 대상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 자, 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B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중에서 제외된 토지일 때. 어차피 시행 지역 내니까 옮겨서 그려주자 말죠? 그려주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예외 조항 두 개 아셔야 돼. 첫 번째. 의결과 승인이 필요 없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고? 합병하고자 하여 축적 변경할 때.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로서 당해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일 때. 옮겨서 그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됐고 하나.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돼.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여기 축적평형 사업하고 있죠. 그럼 이거 뭔가 하면요. 축적평형 시행 기간 중에는 이런 토지에서 각 필지를 면적을 따로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해요. 현재요. 자, 축적평형 시행 기간 중에도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있어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축적평형 시행 기간 중에도 측량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거. 두 번째는 축변위의 의결이 있을 때. 자, 이건 어딘가 하면 자, 그 다음 장 가가지고요. 6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제목에 줄 그세요. 지적 공부 정리 등의 정지. 44페이지 양가로 6번.
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축적 변경 어차피 다 측량 다시 하겠죠. 원칙은 측량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도 지적 측량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책 좀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 전에 지적 공보 정리와 복원 측량은 확정 공고까지 정지한다. 가로 속에 줄 그으세요. 가로 속에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복원 측량은 제외. 그 줄 그으셔야 돼. 자, 이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축적 변경할 때는 여기 소유자에게 경계 표시 의무가 있죠. 근데 갑과을이요. 경계를 모른대요. 그러면 복원 측량할 때 복원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예요. 첫 번째가 경계 복원 측량. 이때 해주겠다 이렇게 그 말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밑에 다만 축변위의 의결이 있을 때 축변위의 의결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되고 다시 자, 원칙 보세요. 자,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원칙은 지적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개는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가 축변위의 의결이 있을 때 나와야 되죠. 이것도 예외 조항입니다. 이제 됐고, 자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청산을 안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축적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각 필지에 면적의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면적 늘어나는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죠. 줄어든 을은 돈 받아야죠. 청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축적 변경할 때도 청산금을 산정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두 가지. 첫 번째는 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때. 자, 허용 범위 이내.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때는 청산하지 말자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무청산 특약일 때. 무청산 특약. 청산하지 말자 그 말이죠.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요. 자, 그 밑에서 자, 44페이지. 그 7번에 1번. 청산금 산정돼 있죠? 자, 그 기억번 보세요. 자, 1번의 기억번. 자,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관한 측량한 결과 측량전에 비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한다.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줄 그으세요. 다만 다음에 해당 경우는 그렇지 않다. A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 말이고. 두 번째 B번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요거를 무청산 특약 그래요. 하나는 소유자 누가? 전원 다. 또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협의한다? 서면으로만. 자, 그러면 구두는 왜 안 돼요? 나중에 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라? 서면으로만. 이제 두 가지. 이거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예외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칙을 딱 잡으시고 예외까지 보셔야 돼. 그리고 이 예외 파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 의결 승인이 필요 없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합병하고자 하여 축적 변경할 때.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재배된 토지를 축적 변경할 때. 요거. 그래서 이제 쭉 잡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뒷장 한번 가보세요. 뒷장 가시면 자, 46페이지. 거기 절차도 있죠. 자, 뭔가면요. 그 절차도 가지고 흐름을 쭉 잡으셔야 돼. 이게 뭔가면 우리 시험이 주로 요 파트가요. 요게 나와요. 날짜가.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가지고는 좀 날짜 뽑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도 가지고 순서를 쭉 잡아놓으세요. 날짜 위주로 되고. 그래서 하나 포인트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거 봐야죠. 축척변경위원회. 자, 이제 보시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축변위가 뭔가 하면요. 축변위가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축적변경 사업하고 있죠. 뭔가 하면 이게 축적변경 여기를 국가가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요 지역에서 이제 소유자들의 모임 그거를 국회 하시면 돼. 축변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축척변경위원회. 자, 첫 번째요. 자, 축변위에 이제 요거 봐야지. 구성. 자, 줄 그어주세요. 축변위 위원은 자, 기억하세요. 5명 이상 10명 이내입니다. 자, 몇 명? 5명 이상 10명 이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얼마 이상 있어야 한다? 2분의 1 이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2분의 1,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입니다. 2분의 1 보셔야 되고. 그럼 재밌는 지문?
여기서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명. 자, 이유 보세요. 흔히 이게 위원회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는요, 위원장은 서로 알아서 뽑아요, 자기네끼리. 근데 특이하게도 축변위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소관청이 왜 지명해요? 아까 나왔지. 차액 처리. 사업 끝났다.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의 수입이고,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근데 문제가 온 거면 축변위가 파워가 되게 세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청산금 산정할 때 축변위 의결 나왔죠. 또 청산금 이의신청하면 그것도 의결도 누가 했어요? 축변위가 했어요. 축변위 파워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아무나 못 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 지명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험 내면 참 좋은 지문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좀 찔린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한 번도 못 났어요 아직. 근데 충분히 낼 때도 됐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 보시면 되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낼 게 없거든요 시험에. 한번 나와줄 때 됐어요.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축변위의 기능. 자 보시고 재밌어요. 축변위 기능 4가지예요. 4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죠. 꼭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축적변경 시행 계획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전적 절차에서 이렇게 했어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축변위의 의결 나왔죠.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 축적변경 시행 계획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청산금 산정할 때 여기도 축변위 의결 나왔죠. 됐고. 또 세 번째는 청산금에 이의 신청하면 의결도 누가 했어요? 그것도 축변위가 했었죠. 이제 됐고. 그다음 자 기타 축적변경 관련하여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자, 4가지. 자, 4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4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지. 시험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앞으로 4개 막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 축변위 기능은 공통 단어가 있어요. 축적 변경이 있거나 청산이 있거나. 그래서 축적 변경, 청산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기능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축변위 기능.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하겠죠. 다음 중 축변위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쭉 쓰고 하나 싹 집어넣겠지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통 단어 뭐 있다? 축적 변경이 들어가 있거나 청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럼 축변위 또 회의해야죠. 축변위 회의할 때 보세요. 이제 회의를 하려면 회의 전에 심의 안건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심의 안건은 며칠 전까지? 회의 5일 전까지. 또 하나 어떻게 통지한다? 서면 통지한다. 재밌는 거. 5일 나왔죠? 우리 시험 먹고 7일을 적어줘. 7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며칠이다? 5일. 그래서 축변위 이것도 작년 시험에 축변위 문제 한 개 나왔어요. 축변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또 이제 축적편에서 날짜 부분이 유족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칠판 좀 봐주시고 첫 번째 여기 이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축처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여기가 이제 20일. 토지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의무는 30일. 요게 기준. 넘어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줄어들어서 20일 이렇게. 통지 다 왔어요. 통지 왔는데 청산금이 이제 기분 나빠.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하고 요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위가. 이제 국가는 간여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됐고 결정이 딱 됐죠? 그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됐고. 이렇게 6개. 그래서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 자, 그다음 이제 축적평균 변경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렇게 이제 3분의 2.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날짜가 이제 가장 흔히 이제 보시면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신청권자부터는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